조국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것을 1호 공약으로 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의지를 나타낸 말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잘해야 두세 석 가져가겠지 했는데 이게 뭐 한 10석 정도가 됐거든요. 거의 지금의 지지율로 보면. 그러면 비단 비례정당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첫 번째, 투표를 높인다. 두 번째, 지금의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윤석열 대 야권의 구도로 옮겨온다. 이 두 가지의 효과 때문에 민주당은 예상 외로 더 많은 투표율 때문에 더 많은 의석을 바라보게 되는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는 거다. (2024년 3월 1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전국적으로 좀 흐리고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차는 며칠 뒤로 좀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조국 한동훈의 선전포고를 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조국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바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것을 1호 공약으로 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조국 신당, 혁신당이죠. 조국 혁신당은 상당히 예상외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은 비례의석을 10석은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 자신은 셀프 공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소식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공약을 했어요. 그 소식을 이제 자료화면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죠.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1호 특검 발의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듣기만 해도 사실 무시무시한 이 내용들이 많이 담긴 특검 법안들인데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거가 이제 말하자면 올해 5월 30일이죠.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경과가 하면 5월 30일부터 하면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될 텐데 거기서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는 비례대표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 국회 입성이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가 서로 국회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이 한동훈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 이걸 1호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한동훈에 대한 선전포고,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것에 대한 정치보복 선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손준성 검사죠. 또 김웅 국회의원인데 검찰 출신이죠. 등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고발 사주한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징계 취소 소송을 벌였는데 여기서 이제 법무부 측, 즉 이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는 이 징계가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입장이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소송 대리인을 이제 변경합니다. 한동훈, 이제 나중에 법무장관이 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법무부 소송 대리인을 이제 변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패소했다. 이것이 이제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다. 이런 것과 관련한 이제 사건이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간간히 나왔던 얘기인데 다 이제 소명이 됐다고 생각이 됐던 거죠. 한동훈 측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논문 대필 그리고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굉장히 부풀려서 봉사상을 받았다고 수상 실적을 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무 방해한 사건이다.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서 한동훈 특검법에 묶어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쇄빙선이다. 그리고 민주 진보 세력 승리의 예인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3년은 너무 길다. 무슨 말이죠?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이제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너무 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단축시키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의지를 나타낸 말입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비례의석에만 도전을 하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죠. 여기를 따라잡았어요, 완전히. 네, 물론 일부 여론조사인데요. 자, 조선일보가 이제 최근에 조사한 게 있어요. 5개 지역을 조사했는데, 이거는 조선일보와 K-스탯 리서치가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5개 주요 지역구 여론조사고요. 조국 혁신당이 여기서 뭐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4%까지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비례정당 득표율이죠. 자, 한번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국민의 미래, 이제 국민의당 위성정당은 27%를 얻었는데, 민주연합, 즉 민주당 비례정당이 위성정당이 15%, 조국혁신당이 무려 19%를 얻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하면 34%, 국민의 미래를 뛰어넘습니다. 개혁신당은 8%. 경기 수원병, 국민의 미래, 국민의당 위성정당이 26%, 민주당 위성정당이 15%,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또 15%, 또 합하면 30%.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지만 국민의 미래를 조금 앞서죠. 경남 양산을,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32%, 민주연합,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15%, 조국혁신당이 20%, 여기는 합하면 무려 35%나 돼요. 그리고 서울 마포을, 운동권 출신끼리 붙어서 화제가 된 지역, 국민의당 위성정당은 21%, 민주당 위성정당 13%,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4%. 조국혁신당이 아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앞질렀어요. 그런 이제 수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인천 계양을은 뭐 이제 명룡대전으로 유명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원희룡 전 장관 후보. 그래서 국민의당 위성정당이 25%인데, 여기도 뭐 조국혁신당이 24%, 거의 뭐 국민의힘과 비슷하고요. 민주당 위성정당은 19%. 그런데 민주당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43%.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조국혁신당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비례정당 그 득표율. 예상 분석도 물론 그것보다 늘어나겠죠. 왜 이럴까? 전 두 가지 큰 이유, 그리고 하나의 작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윤 정서를 조국 혁신당이 100%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명한 구호, 그리고 우리가 쇠망치로 쇠빙선이 돼서 깨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이런 구호가 민주당보다 더 선명해 보이잖아요. 여기가 표가 가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저희 그 열렬 지지층, 민주당 야권 성향 또는 진보 성향의 열렬 지지층을 깨우는 거죠, 막 쇠빙선처럼.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정권 단축론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윤 정권 단축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탄핵 아니면 이제 개헌을 통한 단축밖에 없는 건데, 이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반 이재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뭐 최근에 뭐 한 달여 가까이 공천이 진행되면서 쭉 보셔오지 않았습니까?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네. 그래서 비명 뭐 또는 친문 많이들 죽었죠. 어저께 밤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비명 행사한 거를 끝으로 해서 비명 행사 막일 내렸는데, 여기에 회의를 느껴서 투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조국혁신당? 그래. 뭐 이재명 당만 있어? 민주당만 있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조국혁신당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작은 이유 중엔 저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반종북입니다. 즉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부 종북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북은 일부분이죠 거기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대부분의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소위 이게 종북 논란을 겪고 있는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조국혁신당에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눈여겨봐야 될 효과는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놓고 이제 제로섬을 벌일 줄만 알았어요. 예컨대 한 20여 석 비례석을 가져가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이 여기서 잘해야 두세 석 가져가겠지 했는데 이게 한 10석 정도가 됐거든요. 거의 지금의 지지율로 보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이제 한 나머지 10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인데 비단 비례정당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례의석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나 공천 내전 때문에 실망하고 거기에 이제 이 회의를 느꼈던, 혐오를 느꼈던,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했던 민주당 기존의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되는 효과가 일단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원래는 그 옛날 한 달 전에는 어떤 구도였냐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였죠. 그런데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윤석열 대 범야권의 구도로 가져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조국혁신당이 선명한 검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으니까. 요약하자면 첫 번째, 투표를 높인다. 그죠? 두 번째, 지금의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윤석열 대 범야권의 구도로 옮겨온다. 이 두 가지의 효과 때문에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고 그 다음에 비례로 투표하러 나온 사람들이 지역은 투표 안 하고 가겠습니까? 에이, 나온 김에 민주당 찍어주지. 그럼 민주당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예상 외로 더 많은 투표율 때문에 더 많은 의석을 바라보게 되는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당은 과연 몇 석을 가져갈까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사별로 이제 편차가 좀 있는데 만약에 20% 비례 의석에서 정당 득표를 20%를 가져가면요. 대충 계산하면 이거가 이제 비례 의석 10석이 됩니다. 10석. 그러면 조국이 오늘 뭐라 그러죠? 셀프 공천을 했어요. 나 비례 의석에 출마하겠다. 셀프 공천을 했거든요. 그 셀프에 공천에서 출마하면 이제 번호를 부여받게 될 텐데 몇 번을 부여받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2번 아니면 10번. 2번을 받겠다고 하면 그거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에 들어가겠어.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내 의지를 몸으로 보여주겠어. 그리고 한동훈 특검 법안 1호 법안을 발의하겠어. 이런 의지를 내보이는 거고요. 10번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당은 비례정당, 비례의석 10명은 채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의 기자회견은 오늘 한동훈에 대한 선전포고 또는 윤석열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했던 정치적 탄압, 물론 조국의 주장이죠. 에 대한 정치 보복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급부상이 중도 이반으로 좌파 진영을 몰락시키게 될지 아니면 지지층을 결집해서 좌파 세상을 만들게 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